오늘도 당신은 실수를 했습니다. 회의 중에 엉뚱한 말을 내뱉었거나 마감을 하루 넘겼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못한 채 하루가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모자람을 느끼는 그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나요?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해? 역시 나는 안 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만약 가장 소중한 친구가 당신에게 와서 똑같은 실수를 털어놨다면 당신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친구의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했을 겁니다. 왜 당신은 타인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자신에게만은 그토록 잔인한 재판관이 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낮은 자존감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과 맺어온 관계의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자신에게만은 그토록 가혹한 잣대를 가지는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아 고갈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스터는 자아 고갈 이론을 통해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는 자기 통제력이란 마치 배터리처럼 유한한 에너지라고 말했습니다. 충전되지 않으면 결국 방전됩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직장에서, 관계에서, 사회적 역할 속에서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상사 앞에서 감정을 눌렀고, 친구에게 상처받아도 웃었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참았습니다. 그 모든 억제와 통제가 당신의 배터리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 혼자 남은 순간, 이미 방전된 당신은 자신을 돌볼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정함 대신 채찍이 더 쉽습니다. 위로 대신 비난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배터리가 바닥났을 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 비난이 더 익숙한 생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수십 년간 자기 자비를 연구하며 이런 역설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몰아세우는 것을 일종의 채찍질로, 즉 발전을 위한 도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등 뒤에서 채찍을 드는 조련사처럼 자기 비난이 없으면 나태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연구 결과는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일수록 실패 후 더 오래 주저앉아 있었고 도전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거울을 떠올려 보세요. 거울은 사실만 비춥니다. 하지만 자기 비난이라는 거울은 왜곡된 렌즈입니다. 실수 하나를 인격 전체의 실패로 확대하고 일시적인 약함을 영구적인 결함으로 코착시킵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퍼붓는 혹독한 말들은 성장을 위한 동력이 아니라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였던 것입니다. 크리스틴 네프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큰 실패를 경험하게 한 뒤 자기 비난 성향이 높은 집단과 자기 자비 성향이 높은 집단의 이후 행동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자기 비난 집단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불안에 사로잡혀 새로운 시도 자체를 회피했습니다. 반면 자기 자비 집단은 실패를 인정하는 속도가 빠르고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현저히 짧았습니다. 채찍은 말을 빠르게 달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채찍만 맞은 말은 결국 달리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가혹할수록 더 잘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그것은 오래된 착각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고통을 혼자 짊어지는 고립의 심리입니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칼 구스타프 융은 우리 내면에 그림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약함, 실수,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수록 그것은 무의식 속에서 더 강하게 자라납니다. 당신이 실수를 했을 때 느끼는 극심한 수치심의 정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만 이렇게 부족하다. 나만 이렇게 엉망이다 라는 감각.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저지른 실수를 이 순간 지구 어딘가에서 수백만 명이 똑같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고통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당신이 유독 약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뿌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울면 왜 우냐는 말을 들었나요? 성적이 나쁘면 이것밖에 안 되냐는 비난을 받았나요? 잘한 것에 대한 인정보다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 더 많은 환경 속에서 자랐나요?
아이는 어른의 반응을 통해 세상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습합니다. 자라면서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환경이 아니었다면 어느새 우리의 인식 속에 완벽해야 사랑받는다. 실수하면 비난받는다. 이 공식이 뇌에 새겨집니다. 그렇게 자라난 어른은 자신의 내면에 또 다른 자신을 품게 됩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재단하고 부족함을 지적하는 내면의 비판자를 품게 되는 거지요. 그 목소리는 부모의 목소리를 닮았고 선생님의 눈빛을 닮았습니다. 신경과학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린 시절 반복된 경험은 뇌의 신경회로를 특정 방향으로 굳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애착 이론을 정립한 존 볼비는 아이가 초기 양육자와 맺는 관계의 패턴이 성인이 된 후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의 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린 시절 실수할 때마다 비난을 받았다면 뇌는 실수하면 비난받는다를 하나의 자동 회로로 연결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지금 실수를 인식하는 순간 의식적으로 생각하기도 전에 자기 비난의 목소리가 먼저 올라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반복된 회로가 먼저 작동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회로는 반복을 통해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잔인한 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배울 수 있는 실천 지침을 알려드릴게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한 3가지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실천은 친구의 언어로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실수한 직후 자기 비난의 목소리가 올라오는 그 순간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지금 나와 똑같은 상황이라면 나는 뭐라고 말해줄까?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자신에게 들려주세요. 직접 소리 내어 말해도 좋습니다. 괜찮아. 오늘 정말 힘들었잖아.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한 거야. 실수는 누구나 해. 이게 내 전부가 아니야.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심지어 가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언어에 반응합니다. 반복할수록 내면의 비판자 대신 내면의 친구가 먼저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언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극도로 격해진 순간 말은 뇌에 닿기 전에 흩어져 버립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몸을 먼저 달래는 접근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몸으로 자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손을 가슴 위에 얹으세요. 지금 당장 해보셔도 됩니다. 이 단순한 동작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효과가 있습니다. 신체적 온기와 접촉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며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합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힘들다. 힘든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내가 나에게 친절할 수 있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아듣습니다. 마음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몸이 진정되고 나면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기 자비를 가장 끈질기게 방해하는 것은 다름 아닌 고립감입니다. 나만 이렇게 부족하다는 감각이 남아있는 한 아무리 다정한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그래서 3번째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번째 실천은 보편성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비난이 가장 독한 이유는 고립감 때문입니다. 나만 이래라는 감각이 수치심을 극한까지 끌어올립니다. 이 고립을 깨는 언어가 있습니다. 힘든 순간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다. 실수는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다. 이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자신을 합리화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고통은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조건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수치심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자비라는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오해합니다. 자기 자비란 자신의 실수를 눈감아주는 것, 나태함에 대한 면죄부 또는 현실을 외면하는 낭만적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르게 정의해 봅시다. 자기 자비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밖에서 당신이 강한 사람이었다면 집에서 당신은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밖에서 당신이 누군가의 버팀목이었다면 혼자 있을 때 당신도 기댈 곳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비는 그 기댈 곳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타인에게는 평생 정성껏 집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집은 기초도 없이 모래 위에 세워뒀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실수 하나에 전부 무너집니다. 자기 자비는 그 모래 위에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완벽한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나를 기꺼이 껴안는 토양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 토양이 단단해질수록 당신은 더 크게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고 침대에 눕기 전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손을 가슴에 얹고 조용히 말해주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이것으로 충분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만으로도 자기 자신에게 한 걸음 가까워졌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작은 통찰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서는 당신의 심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심리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